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5%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볼 때 하이닉스를 안 볼 수 없겠죠. 자, 하이닉스도 1.5%, 그쵸.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어요. 자, 그런데 고가 매물을 받아야 되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나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약간은 거쳐야 된다. 자, 근데 반도체는 건재하다는 내용이 미국 시장에서부터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구글에서 AI 서비스가 새로 시작이 됐죠. 그쵸. 그 이름이 요겁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구글 제미나이 효과, 주가 5% 강력한 AI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자, 그쵸. 소프트웨어가 강력한 역량을 과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자, 근데 새로운 게 또 나왔어요. AMD에서 새 AI 칩을 출시했고 10% 급등했고, 엔비디아 H100 이게 지포스 4000 시리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발전은요, 하드웨어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대 교체가 빨라지고, 세대 교체가 나오면 나올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석권하고 있다고 보면 맞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즉 요 두 가지를 기준 잡아서 뭘 하라는 거예요. 관련된 종목을 잡자.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환율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면 달러 강세 오죠. 달러 강세 오면 미증시 급락하겠죠. 근데 급락하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 딱 오면 뭐가 옵니까? 그쵸? 경기가 안 좋아진다. 미국에 대한. 근데 달러 강세를 만들어낸 요인이 연준이에요. 그쵸? 연준 의장이 누구죠? 파월이죠. 파월은 뭐 했습니까? 실수했죠. 그쵸? 인플레이션을 잘 못 읽어서 실수했습니다. 근데 파월이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쵸? 원래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쵸? 미국에서 변호사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인수합병 출신 변호사라서 상당히 재산이 수백억 대인 걸로 밝혀진 내용만 그렇죠. 자, 그러면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준 의장은 원래부터 명예직입니다. 그쵸?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경기가 내 손에 의해서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환율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요 내용인데, 자, 보세요. 환율. 그쵸? 1306원. 자, 오늘 하락해서 1306원. 근데 어저께는 급등을 했죠. 고가까지 다시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1,400원, 1,500원까지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가치가 폭등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와요? 다시 금리 뜨기 시작하고, 채권 금리 뜨면 은행에 대한 문제 될 테고, 은행에 대해서 문제 되면 미국 난리 나겠죠. 그런 부분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온 악재 속에서도 주가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지니까. 그쵸?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 뭐 있습니까? 칩스앤미디어. 그쵸? 요즘 폭등하죠. 그쵸? 이건 뭐예요? AI 반도체 지금 이게 뭐예요? GPU죠. 근데 칩스앤미디어에서는 NPU에 대한 IP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사양의 AI 반도체, 즉 영상 쪽만 처리가 가능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들어간다? 온칩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설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장에서 많이 찍어내야 되고요.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건 삼성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를 체크해서 내가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가격을 잡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켜서 매매를 이어가자. 그쵸?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된다. 요 내용까지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드디어 오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구글에서 AI 서비스를 언제 발표하는지 제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가격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칩스앤미디어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그쵸?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요, 제가 소통방에서, 그쵸? 5월 달에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5월 달에.
25,000원 정도 됩니다. 5월 달에 매수해서 100% 이상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12월 8일 날 칩스 엔비디어 매수하죠. 그쵸? 오늘 얼마나 올랐습니까? 8.7%. 그쵸? 소통방에서 뭐 했어요?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신고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베이스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 이 내용 없잖아요. 정말 뺑뺑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매도 세력들을 잡아봅시다. 그쵸?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주들 있죠.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쵸?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갈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2월 8일, 그쵸? 칩스 앤 미디어 정확히 8시 54분에 그쵸? 공략한 내용이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 8시 56분에 공략한 내용이 있죠. 카페24 8시 57분에 공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칩스 앤 미디어,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오늘 보세요. 장중고가 12%, 종가 8%, 그쵸? 하루에 5% 이상 수익. 그러니까 고가를 어떻게 잡아요? 그쵸? 하루에 단타를 쳐도 되고 보유해도 된다. 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엇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격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쵸?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내용. 카페24. 그쵸? 오늘 급등 구간이 있었고 원래부터 급등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왜 급등을 하느냐?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구글에서. 그렇죠.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왜 전에 신고가를 가고 매물 소화를 거치고 또 신고가를 가고 거기서 올라갈까요? 우리는 매수하는 목적이 여기서 매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구간. 그렇죠. 이 구간 어딘가에서 매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매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저가 못 잡습니다. 신고가 확인했다. 오케이. 추적.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렇죠. 확인해서 매수하고 급등.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든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타로 끝내면 된다. 근데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니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아닙니다. 자, 그럼 하루에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10% 가까운 평균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붙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무료로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고 인정을 하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 들어오면 뭐 보기도 어렵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쵸?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 그쵸? 요 두 가지 내용인데, 신고가 검색기를 눌러보면 요 내용입니다. 그쵸? 요 내용이고, 제가 디테일한 내용이 훨씬 더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내가 검색기를 토대로 신고가를 계속해서 추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과 함께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도, 자,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이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무엇보다 제가 계좌를 꾸리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용 꼭 받아가서 어떤 식으로 내가 비중을 나눠야 되고, 비중을 나누는 상황에서 종목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급등락하기 때문에 내가 한 방에 막 이 많은 금액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그쵸? 1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건 공매도를 같이 잡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쵸? 알아야 같이 잡죠. 쟤들만 계속해서 막 유언비어 뿌리고 말도 안 되는 찌라시 뿌리고 그래서 돈 벌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역으로 이용해 보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서 기분이 좋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시 신규로 잡을 수도 있고요. 종목 지금 있습니다. 추적해야 되는 종목 있어요. 그쵸? 소통방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 연초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